219페이지 제17장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 대 거리에서 배우는 지혜. 사업의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학교의 지식뿐 아니라 거리의 지혜도 필요하다. 거리는 아주 엄한 교사이다. 거리에서는 먼저 실수를 하고 그런 후에 스스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학교에서는 실수하지 않아야 영리한 사람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거리에서는 실수를 하고 그것에서 배울 때 영리한 사람이 된다. 내 진짜 아버지는 지식인 세상 출신이다. 그 세상에서 실수는 나쁜 것이고 피해야 할 것으로 인식된다. 내 부자 아버지는 거리 출신이다. 그분은 실수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다. 그분에게 실수는 무언가 새로운 것, 전에는 몰랐던 어떤 것을 배우는 기회였다. 그분에게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실수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이 배움을 얻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분은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 모든 실수에는 마술이 숨어 있다. 따라서 나는 더 많은 실수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런 실수에서 더 많이 배울수록 삶에서 더 많은 마술을 갖는다. 부자 아버지는 종종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예를 사용해 실수 안에서 발견되는 마술 개념을 강조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 대 거리에서 배우는 지혜 219페이지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느냐 고생하면서 겪었던 그 곤욕스러움을 기억해봐라. 네 친구들은 모두 자전거를 타는데 너는 자전거에 오르자마자 떨어지곤 한다. 너는 자꾸만 실수를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되지. 그러면 너는 페달을 밟기 시작하고 자전거는 달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갑자기 마술처럼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것이 바로 실수에서 발견되는 마술이다. 실수에서 발견되는 마술. 너는 자전거에서 오르자마자 떨어지곤 한다. 너는 자꾸만 실수를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되지. 그러면 너는 페달을 밟기 시작하고 자전거는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갑자기 마술처럼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워런 버핏의 실수. 미국에서 가장 투자가인 워런 버핏은 그 회사 버크셔 해더웨이로 잘 알려져 있다. 오늘날 버크셔 해더웨이의 주식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주식의 하나이다. 많은 투자가들은 버크셔 해더웨이의 주식을 높이 평가하지만 버크셔 해더웨이는 인수가 워런 버핏의 가장 큰 투자 실수 가운데 하나였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버핏이 그 회사를 인수했을 때 버크셔 해더웨이는 셔츠 생산 회사로 서서히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었다. 워런 버핏은 자신이 팀이 그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석유산업은 미국에서 돛대되면서 다른 나라들로 이전되고 있었다. 그런 추세를 워런 버핏조차도 거슬 수 없는 것이었고 그 회사는 워런 버핏이 뒤에 있었음에도 결국 실패했다. 하지만 버핏은 이와 같은 실패 속에서 보석을 찾아내는 결국에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 대 거리에서 배우는 지혜 220페이지였습니다. 콜럼버스 실수. 또 다른 회사인 다이아몬드 필즈는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였다. 하지만 그 회사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 회사는 수석 지질학자가 실수를 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대신에 세상에서 가장 니켈 광산 하나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주가는 급등했다. 오늘날 그 회사의 이름은 여전히 다이아몬드 필즈이지만 그들은 니켈에서 돈을 벌고 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금광으로 돈을 벌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떠났다. 하지만 그는 좋아하는 강부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바지를 만들어 광부들에게 팔기 시작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리바이스 청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에디슨이 그가 나중에 설립한 회사, 즉 지휘사에서 직원으로 일했다면 전구를 발명하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한다. 사람들은 에디슨이 10,000번 이상 실패한 후에야 마침내 전구를 발명했다고 얘기한다. 에디슨이 10,000번 이상의 실패를 후에야 마침내 전구를 발명했다고 한다. 그렇게 에디슨이 대기업 직원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한 것 때문에 해고를 당했을 것이다. 콜럼버스 큰 실수는 중국으로 가는 교역로를 찾다가 우연히 아메리카 대륙에서 상륙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에 대해 거리에서 배우는 지혜 221페이지였습니다. 학교 지혜에 대해 거리의 지혜. 내 부자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수에 대한 그분의 자세였다. 대부분 우리들처럼 그분도 실수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다. 하지만 그분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분은 실수를 하기 위해 위험을 안곤 했다. 그분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분은 실수를 하기 위해 위험을 안곤 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경계에 다다를 때 그것은 무언가 실수를 할 때이다. 그분의 사업체는 몇 차례나 실패했고 그러면 돈을 잃었다. 나는 또 그분이 신제품을 출시했다가 시장에서 거절당한 것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그분은 실수를 할 때마다 좌절하는 대신에 더 행복하고 더 현명하고 더 의연하고 그런 경험에서 한층 더 부자가 되는 것 같았다. 그분은 실수를 할 때마다 좌절하지 않는 대신에 더 행복하고 더 현명하고 더 의연하고 그런 경험에서 한층 더 부자가 되는 것 같았다. 그분은 자신이 실패한 사업 중 하나, 배관 유통회사 장례회사 파트너의 한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실패한 배관 사업에서 우정과 동지애를 형성해 나중에 수천만 달러를 벌었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그 사업을 하는 위험을 안지 않았다면 제리를 만나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제리를 만난 것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다. 내가 그 사업을 하는 위험을 알지 않았다면 나는 제리를 만나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제리를 만난 것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다. 내 가난한 아버지는 학교에서 훌륭한 학생이었다. 그분은 거의 실수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그분은 50세 나이에 인생의 최대 실수 가운데 하나를 하게 된 것은 같았고 그런 실수에 회복할 수가 없었다. 내 가난한 아버지 학교에서 훌륭한 학생 그분은 거의 실수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그분은 50세 나이의 인생 최대의 실수 가운데 하나를 하게 된 것 같았고 그런 실수를 회복할 수가 없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 vs 거리에서 배우는 지혜 222페이지였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고생하는 것을 내가 지켜보는 동안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사업의 진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학교 지혜뿐만 아니라 거리 지혜도 필요하다. 사업의 진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학교 지혜뿐만 아니라 거리 지혜도 필요하다. 네 아버지는 5살 때 학교에 들어갔다. 그분의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상급학교에 계속 진학했고 결국에 주교육청에 높은 지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제 네 아버지는 50세 나이에 길거리에 남게 되었다. 그분은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상급학교에서 계속 진학했고 결국에는 주교육청의 높은 지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네 아버지는 50세 나이에 길거리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거리는 아주 엄한 교사이다. 학교에서는 먼저 수업을 듣는다. 그러나 거리에서는 먼저 실수를 하고 그런 후에 스스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실수하는 법과 그것에서 배우는 법을 교육받지 못했다. 거리에서는 먼저 실수를 하고 그런 후에 스스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실수하는 법과 그것에서 배우는 법을 교육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실수를 아예 피하거나 이건 더 큰 실수이다. 혹은 실수를 한 후에도 그것에서 교훈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자꾸만 되풀이하는 것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자꾸만 되풀이하는 것을 본다. 그들이 같은 실수를 자꾸만 되풀이하는 이유는 실수에서 교훈을 배우는 법을 한 번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수에서 교훈을 배우는 법을 한 번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영리한 사람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나 거리에서는 실수를 하고 그것에서 배울 수 있는 영리한 사람이 된다. 거리에서는 실수를 하고 그것에서 배울 수 있는 영리한 사람이 된다. 실수를 한 후에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 부자 아버지는 마이크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금융상의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실수를 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 사업세계에서 그 새로운 것은 종종 경험이라고 불리운다. 하지만 경험은 충분치가 않다. 내가 부자인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금융상의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실수를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 사업세계에서 그 새로운 종종 경험이라고 부른다. 경험.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 vs 거리에서 배우는 지혜 223페이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자꾸만 되풀이하면서 자신들이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얘기한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실수해서 배운다면 그 사람의 삶은 영원히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경험 대신에 얻는 것은 지혜가 되는 것이다. 경험 대신에 얻는 것은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사람들은 종종 금융상의 실수를 하는 것을 피한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실수이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다. 안전하게 해라. 위험을 안지 마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호통하는 이유는 실수를 한 후에도 실수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일터에 가고 실수를 반복하고 새로운 실수를 피하지만 교훈은 찾지 못한다. 실수를 반복하고 새로운 실수를 피하지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이유는 실수를 한 후에도 실수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수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모든 것을 잘하고 있지만 웬일인지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있지 않다. 부자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그들은 모든 일은 잘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한다. 그들은 어떤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은 실수를 하기보다 실수를 피하려고 의식적으로 행동한다. 나는 장문 시험에서도 2번이나 낙제를 했다. 나는 나일론 지갑 사업에 망한 후에 1년 동안 속이 상했다. 나는 그때마다 이처럼 잠을 잤다.
아기처럼 잠을 잤다. 그러니까 나는 2시간마다 일어나서 울었다.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그 사업을 절대로 시작하지 말았어야 해. 나는 그것이 실패할 것임을 알고 있었어. 나는 다시 사업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또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내 스스로 내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대의 잘못이야. 혹은 사실 나는 그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 vs 거리에서 배우는 지혜. 224페이지였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내가 실수해서 도망쳐 일자리를 얻게 하는 대신에 내가 그런 잘못을 직시하고 다시 폐허에서 일어서도록 만들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실패를 통해 성공했을 때 사업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실패를 통해 성공했을 때 사업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폐허에서 일어나고 회사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나는 훨씬 더 나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실패를 하고 배움을 얻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얻은 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후에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자. 나는 두려움과 적개심 대신에 즐거움과 재미를 찾는다.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나는 이제 실수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배움을 얻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실수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실수를 한 후에 그것에서 배움을 얻지 못하면 그 마술은 우리 삶에서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는 삶은 확대되고 마술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더 적어진다. 작아진다. 나는 작문을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2번이나 낫게 했다. 내 책들이 뉴욕타임즈, 시드니 모닝 헤럴드,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곳에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른 것은 마술과 같은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내가 처음에 실패할 때 했던 주제들 때문에 유명해졌다. 그러니까 직문, 사업, 판매, 강연, 회계, 그리고 투자 등이나 나는 사편, 경제학, 럭비, 그리고 그림 등과 같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유명해지지 않았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 vs 거리에서 배우는 지혜. 225페이지였습니다. 실수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내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전에는 한 번도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조만간에 지금 이기고 있는 이들 초보 투자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실수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누군가 진짜 투자가인지 알게 된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중요한 것은 너 투자 가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많이 내려갈 수 있느냐이다. 진짜 투자가는 수익에 대비해야 할 뿐 아니라 시장의 상황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을 때 대비할 줄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너의 투자 가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많이 내려갈 수 있느냐이다. 진짜 투자가는 수익에 대비해야 할 뿐 아니라 시장 상황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를 대비할 줄 알아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실수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내게 있어 나를 통제하도록 배우는 것은 평생 과정이었다. 그것은 또 기꺼이 위험을 안고 실수하고 설사 내가 그 사람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거나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설사 내가 그 사람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거나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내게 있어 나를 통제하도록 배우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었다. 그것은 또 기꺼이 위험을 안고 실수를 하고
나는 내 삶을 들여다볼 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즉 바로 이와 같은 정신적 자세 때문에 나는 많은 돈을 벌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고 결국에 삶에서 가장 큰 마술을 얻게 되었다고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 vs 거리에서 배우는 지혜 vs 226페이지였습니다. 나의 투자지수 테스트. 나는 양쪽 아버지 모두에게서 학교의 지혜와 거리의 지혜 모두가 중요한 것임을 배웠다. 따라서 이번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위험을 겪고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당신의 자세는 어떠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되겠습니다. 위험을 겪고 실수하고 그 실수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당신 주위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한가? 주위 사람들은 이런 걸 각오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얻은 것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사람을 얻으라는 것이 설사 내가 그 사람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거나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얻은 교훈으로 삼는다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직업적 혹은 사실상 문제로 속상해하고 있는가? 예, 당신과 돈과 관련해 아직도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는가?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늘 부자 아버지가 한 다음과 같은 얘기를 기억한다. 네가 그렇게도 돈이 많은 이유는 내가 그렇게도 돈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기꺼이 더 많은 실수를 하고 그것에 배움을 얻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한 실수를 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자꾸만 되풀이한다. 삶에서 실수와 배움이 없으면 마술도 없다. 삶에서 실수와 배움이 없으면 마술도 없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 vs 거리에서 배우는 지혜 227페이지와 228페이지였습니다. 229페이지에 제18장 부자가 될 수 있는 9가지의 길. 첫째, 어떤 사람은 돈을 보고 결혼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둘째, 사기꾼, 협작꾼 혹은 무법자가 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다. 셋째, 상속을 받아 부자가 될 수 있다. 넷째, 복권에 당첨되어 부자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빠져 있습니다. 여덟째, 경제적으로 똑똑해지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아홉째, 관대해져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 아버지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많으며 각각의 길에는 나름의 대가가 있다고 얘기했다. 부자 아버지가 말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어떤 사람이 돈을 보고 결혼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부자가 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돈을 보고 결혼한다. 하지만 너는 누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니? 그것은 돈과 바꿀 수 있는 대가치고는 아주 큰 대가다. 부자가 될 수 있는 9가지 길 229페이지였습니다. 둘째, 사기꾼의 협작꾼 혹은 무법자가 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합법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너무도 쉽다. 그런데 왜 법을 어기고 감옥에 가는 위험을 안겠니?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자유 때문이다. 그런데 왜 감옥에 가는 위험을 안겠니? 나는 무언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얼굴을 둘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내 자존심을 잃게 될 거다. 게다가 나는 거짓말을 잘 못한다. 나는 기억력이 나쁘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최선이다. 내가 볼 때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 셋째, 상속을 받아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마이크로
마이크는 종종 자기가 돈을 번 것이 아니라고 느낀다. 그 아이는 내가 아니었다면 부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에게 아주 조금밖에 주지 않았다. 나는 너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도 인도했다. 하지만 재산을 모으는 것은 그 아이에게 달린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자신이 재산을 모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운이 좋아 큰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마이크와 나는 함께 자랐다. 그리고 처음에는 양쪽 가정 가난한 편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마이크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내 진짜 아버지는 여전히 가난했다. 마이크는 내가 부자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큰 재산을 상속받을 입장에서 있었다. 반면에 나는 제로에서 시작해야만 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9가지의 길 230페이지였습니다. 넷째, 복권에 당첨되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해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따금씩 복권을 사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경제적 삶을 복권 당첨에 거는 것은 부자 되길 꿈꾸는 바보들의 계획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부자가 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100만 분의 1 확률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은 아주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다섯째, 영화배우, 록스타, 스포츠 스타 혹은 그 밖의 어떤 분야에서 유명인사가 되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응하지도 않고 재능도 없고 외모가 출중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재주도 없다. 그래서 유명인사가 되어 부자가 되는 것은 나에게는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다. 허리뒤에서 빈털터가 된 배우들이 무척 많다. 클럽에는 스타를 꿈꾸는 록밴드들이 무척 많다. 골프장은 타이거 우즈 같은 프로가 될 꿈을 꾸는 골프들이 무척 많다. 그렇지만 타이거 우즈는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은 오늘 자리에 있기 위해 높은 대가를 지불했다. 우즈는 3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고 20살이 되어서야 프로골퍼가 되었다. 그가 치른 대가는 17년 동안의 연습이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9가지의 길 231페이지였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치른 대가는 17년 동안의 연습이었다. 타이거 우즈가 골프장의 타이거 우즈 같은 프로가 될 꿈을 꾸는 골프들이 무척 많다. 그렇지만 타이거 우즈를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은 오늘의 자리에 있기 위해 높은 대가를 지불했다. 우즈는 3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고 20살 되어서야 프로골퍼가 되었다. 그가 치른 대가는 17년 동안의 연습이었다. 여섯째, 욕심을 내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다. 나도 욕심이 있고 나는 그것을 유지할 것이다. 자신들의 돈과 자산에 욕심을 낸다는 것은 대개 다른 것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달리는 요청을 받을 때 시간이 없다고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돕거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 시간이 없다고 한다. 욕심을 내는 것에는 대가는 더 열심히 일해야만 원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뉴턴의 법칙은 이렇게 얘기한다. 모든 적용에는 반적용이 있다. 당신이 욕심을 내면 사람들도 당신에게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나는 돈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경기적으로 돈을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시작하라고 권유한다. 경제학과 물리학 그 법칙에 따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 당신이 미소를 원하면 먼저 미소를 주어라. 당신이 펀치를 원하면 펀치를 날려라. 당신의 돈을 원하면 먼저 돈을 주어라. 욕심 많은 사람들은 주먹이나 지갑을 여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일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 경제학과 물리학과 법칙에 따라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시작하라고 권유한다. 당신이 미소를 원하면 먼저 미소를 주어라. 당신이 펀치를 원하면 먼저 펀치를 날려라. 당신이 돈을 원하면 먼저 돈을 주어라. 7째, 싸구려가 되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부자 아버지는 피를 끓게 하는 한 가지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싸구려가 되어 부자가 되는 것은 문제는 네가 여전히 싸구려가 된다는 것이다. 세상은 싸구려 부자들을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찰스 디킨즈 유명한 단편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를 싫어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9가지 길, 232페이지였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바로 스크루지처럼 부자가 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나쁜 이름을 붙인다.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는 것이 비극이다. 하지만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죽는 것은 미친 것이다. 그분은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돈이야말로 즐겁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내 돈으로 열심히 일한다. 내 돈도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나는 노동의 열매를 즐긴다. 그분은 가라앉힌 후에 이렇게 말한다. 나는 돈이야말로 즐겁게 살기 위한 것.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내 돈도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노동의 열매를 즐긴다. 돈이 열심히 일하게 하라. 8째, 경제적으로 똑똑해진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12살 나이에 바닷가에 서서 부자 아버지가 새로 얻은 해변의 땅을 보면서 목격했던 데 바로 그 투자의 힘을 기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경제적으로 똑똑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업가들이 속한 비즈니스 오너 투자자들이 속한 인버스터 사업면은 지식을 활용해 더 부자가 된다.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장막 뒤에서 활동하며 세상의 사업과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조종한다. 경제적으로 똑똑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업가들이 속하는 비즈니스 오너와 투자가들이 속하는 인버스터 사업면의 지식을 활용해 더 부자가 된다. 이들의 장막 뒤에서 활동하며 세상의 사업과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조종. 세상의 사업과 금융 시스템 관리하고 통제, 조종한다. 수백만의 사람들은 퇴직연금과 그 밖의 다른 돈을 충직하게 시장에 넣어둔다. 그렇지만 실제로 투자 마케팅과 유통 시스템의 의사결정자들이 큰 돈을 벌지 개인 투자가들이나 은퇴자들이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부자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나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게임의 입장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게임의 입장권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 너는 입장권을 파는 쪽에 서야 한다. 게임의 입장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게임의 입장권을 파는 사람 있다. 너는 입장권을 파는 쪽에 서야 한다. 부자가 될 수 있는 9가지 길, 233페이지였습니다. 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가? 내가 더 젊었을 때 부자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남들과 다르게 투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들과 다르게 투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을 보지 못하는 기회들에 투자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다른 교육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교육이 있으면 너도 부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이 보지 못하는 이 기회들에 투자를 한다.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은 보지 못하는 기회들에 투자한다. 기회들. 투자한다. 부자 아버지가 얘기하는 교육과 경험, 그리고 충분히 넉넉한 현금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투자들이 있다. 얘기하는 교육과 경험, 그리고 충분히 넉넉한 현금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투자가들이 있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경험, 그리고 충분히 넉넉한 현금으로 얻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한다. 충분한 넉넉한 현금으로 얻어지는 노력과 시간을 요구한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의 차이를 알 수 있을 때 경제적으로 똑똑해진다.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 경제적으로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 좋은 손실과 나쁜 손실, 좋은 지출과 나쁜 지출, 세금 납부와 세금 혜택, 당신이 일하는 기업과 당신이 소유하는 기업, 사업을 키우는 법, 사업을 고치는 법, 그리고 사업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법,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사업체, 부동산, 그리고 보험 상품의 장점과 단점 및 그것들의 다양한 법적 구조와 언제 어디서 어느 상품을 사용할지 아는 것. 부자가 될 수 있는 9가지의 길. 234페이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투자가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만 알고 있다. 나쁜 부채, 그래서 그들은 갚으려고 애쓴다. 나쁜 손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잃은 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나쁜 지출, 그래서 그들은 청구서의 지불을 그렇게도 싫어한다. 그들이 납부하는 세금, 그래서 그들은 세금이 불공정하다고 얘기한다. 기업을 소유하는 대신 일자리와 안정을 원한다. 자신들의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팔기보다 어떤 회사 주식을 산다. 뮤추얼 펀드에만 투자하거나 혹은 블루칩 주식들만 고른다. 9째, 관대에서 해져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부자 아버지가 부자가 된 방식이었다. 그분은 종종 이런 얘기를 했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수록 나는 더 부자가 된다. 그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다. 사업면에서 봉급생활자가 속한 인플로이와 자영업자가 속한 셀프 인플레이에 있는 것은 문제는 일정 수 사람들에게만 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네가 사업가들이 속한 비즈니스 오너와 투자가들이 속한 인버스터 사업면에 큰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는 네가 꿈꾸는 것 이상으로 부자가 될 것이다. 부자 아버지는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이렇게
예를 소개했다. 내가 의사인데 한 번에 한 사람의 환자만 일하는 법을 알고 있다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걸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더 오래 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환자들을 더 빨리빨리 보는 방법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여유 시간에 암을 치료하는 약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나는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9가지 길 235페이지였습니다. 부자의 정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부자의 정의를 100만 달러의 소득과 1000만 달러의 순재산으로 규정했다. 포브스 부자의 정의를 100만 달러 소득과 1000만 달러 순재산으로 규정했다. 부자 아버지는 더 엄격하게 정의했다. 즉 지속적인 100만 달러 비활성 소득, 그러니까 13억 1000만 원의 비활성 소득, 이것은 당신이 일을 하건 안 하건 들어오는 수입이 비활성 소득과 순자산이 아닌 500만 달러의 자산으로 규정했다. 순재산이 아닌 500만 달러의 자산을 규정했다. 500만 달러는 65억 5147만 원이다. 순재산은 파악이 어렵고 자주 조작되는 숫자이다. 그분은 또 당신이 투자한 자본에서 20% 수익을 유지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진짜 투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부자는 계획에서 출발한다. 부자 투자가가 되려면 계획에 있어야 하고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이기는 게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투자가들은 게임도 계획도 없고 화끈한 조언에 따라 투자하고 그때그때 인기 있는 투자 상품을 쫓으면서 첨단 기술 주식, 현물, 부동산 혹은 창업 사이를 옮겨 다닌다. 부자가 될 수 있는 9가지 길 236페이지였습니다. 이따금 화끈한 조언에 따라 투자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 하지만 하나의 화끈한 조언이 당신을 영원히 부자로 만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부자 아버지의 투자 가이드 제1단계의 끝. 이렇게 해서 부자 아버지가 무일푼인 나를 부자 투자가로 인도하기 위해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가 완성되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돈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돈은 벌기 힘든 것이고 나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그렇게 될 것이다. 돈은 풍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다. 돈은 풍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다. 돈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돈을 벌기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가 완성되었다. 나머지 4단계는 부자 아버지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루고 그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일부 사람들의 계획들과 어떻게 비슷한지 보여준다. 읽으면서 부자 아버지의 계획이 당신의 개인적인 경제 계획과 어떻게 충돌하고 어떻게 부합하고 어떻게 더하거나 빼고 어떻게 일치하는지 생각하라. 부자 아버지의 계획이 당신의 개인적인 경제 계획과 어떻게 충돌하고 부합하고 어떻게 더하거나 빼고 어떻게 일치하는지 생각하라. 내가 제공하는 정보는 가이드일 뿐 진리는 아니면 유념하라. 나는 당신이 당신의 법률 및 금융 컨설턴트 등과 협의해 당신의 욕구 목표에 가장 적절한 계획을 개발할 것을 권유한다. 투자가 될 수 있는 9가지의 길 237페이지였습니다. 제19장 돈에 관한 90대 10 수수께끼. 당신의 90대 10 수수께끼를 풀게 되면 전체 돈의 90%를 소유하는 10% 그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90대 10 수수께끼를 풀지 못할 때는
전체 돈의 10%에 통지하는 90% 그룹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현대적인 연금술사들이다. 그들은 무에서 자신을 만들 수 있다. 그들은 무에서 자산을 만들 수 있다. 그들의 힘은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무에서 자산을 만들 수 있다. 그들의 힘은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 자산을 만들 수 있다. 무에서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그들의 힘은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 그들은 무에서 자산을 만들 수 있다. 그들의 힘은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2000년 2월에 나는 한 대학의 국제경영학 대학원에서 아주 영리한 대학원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3시간 동안의 강의를 하면서 젊은 학생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당신의 투자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 학생은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졸업하면 1년에 적어도 15만 달러를 받는 일자리를 찾고 1년에 적어도 2만 달러를 투자를 위해 저축할 것입니다. 그 학생은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졸업하면 1년에 적어도 1억 9,654만 원을 받는 일자리를 찾고 1년에 적어도 2,620만 원은 투자를 위해 저축할 것입니다. 나는 그 학생의 자신의 계획을 기꺼이 나와 공유한 데 대해 고맙다고 얘기했다. 그런 후에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당신은 내가 부자 아버지의 90대 10이라는 돈 원칙을 말한 것을 기억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학생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그는 내가 자신의 방식에 도전하려 함을 알고 있었다. 그 학생은 내가 초청 강사로 나가고 있는 대학원의 창업과 과정에서 등록하고 있었다. 그때쯤 그는 내가 가르치는 스타일은 학생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내가 가르치는 스타일은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학생들의 낡은 사고 패턴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낡은 사고 패턴을 수정하는 요구. 돈의 90대. 돈의 그 90대 10원칙인 내 투자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관이 아주 많죠. 내가 대답했다. 당신이 일자리를 얻고 또 1년에 적어도 2만 달러를 투자하면 전체 90%를 버는 10%의 투자가 될 범주에 속하게 되리라 생각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학생이 대답했다. 사실 나는 그런 목표를 염두에 두고 내 계획에 대해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 계획을 찾는 후에 그것이 유일한 투자 계획이거나 최상의 투자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는 그 목표를 염두에 두고 내 계획에 생각한 적용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 계획을 찾는 후에 그것이 유일한 투자 계획이나 최상의 투자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을 다른 계획들과 비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게서야 자신들의 계획이 올바른 계획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투자가는 퇴직 이후 대비하기 위해 투자를 하면서 퇴직한 이후에야 그들의 계획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까?
또 다른 학생이 묻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된다는 말. 퇴직 후이에야 자신의 계획을 올바른 것이 아닌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돈에 관한 90대 10 수수께끼 239페이지입니다. 내 나이 또래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높은 보수 일자를 찾아 1년에 2만 달러씩을 저축하는 것은 아주 좋은 계획이 아닌가요? 그 학생에게 물었다. 어쨌거나 나는 겨우 26살이니까요. 2만 달러는 2620만원. 2620만 원이 2만 달러.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젊을 때 그 많은 돈을 시작하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 계획은 당신의 투자가들을 90대 10 그룹에 넣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이 대답했다. 당신의 조언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내가 부자 아버지와 함께 12살의 나이에 바닷가를 걷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을 기억합니까? 내가 물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비싼 부동산을 살 수 있었는지 당신이 궁금해 하던 그 아이가 그 이야기 말입니까? 또 다른 학생이 얘기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돈의 90대 10 원칙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 학생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부자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거의 없으면서 그렇게 큰 자산을 얻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물었고 그분은 나에게 90대 10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90대 10 수수께끼요. 학생들 가운데 하나가 얘기했다. 90대 10 수수께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내 투자 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돈에 관한 90대 10 수수께끼 240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